한국전력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의 분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의 기대까지 호조로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보시죠. 특히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0조 원이 넘는 부채에서 재무 위기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러우 전쟁 이후에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시점과 탈원전 시점이 맞물리면서 한전은 적자의 늪에 빠졌었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력 기업이 근간이 되는 이 한국전력,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OECD 국가와 비교를 할 때 현저히 낮은 이 전기요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월달과 7월달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한국전력 같은 이 유가랑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기업들은 이 환율 자체가 떨어질 때 수혜주로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증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화를 좀 보게 됐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환율이 하락하는 측면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 같은 기업에게는 비용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관계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었죠. 제3후보였던 케네디 후보가 사퇴를 하고 트럼프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환율 역시 지속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를 생각하는 중산층들 혹은 유권자들의 심리가 트럼프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는 시점과 함께 환율 역시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주죠. 다시금 트럼프 지지율이 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환율 역시 제자 소폭 하락한 모습이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환율 역시 올라가는지,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떨어지는지도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와 같은 이 환율 약세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에게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가와 천연가스의 흐름입니다. 한국전력의 대표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유가보다도 이 천연가스가 더 증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가격이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이슈부터 공급이 많다라는 이유가 작용이 되면서 천연가스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유가는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4년 7월달과 이 4월달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수준이다.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게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비용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가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의 또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주주 완화를 위한 어떤 노력, 배당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이 부분을 하반기에 의지를 표출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주 역할도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요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력 수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의혹에 대한 기사도 나와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의 시행이 되면서 한국전력에게는 굉장히 어떤 애증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10년간 한미 원전 가동률에 대한 비교치가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21년까지 수치를 보게 됐을 때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보게 됐을 때 괴리율이 굉장히 나타난 상황이죠. 이때 당시에 국제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탈원전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전의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재무 구조도 악화된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가동률 역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전의 재무 구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현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에 대한 분석을 개인적으로 항상 진행을 할 때 과연 이 탈원전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한국전력은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상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수원이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혔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 전력공사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데 반발을 하고 있다.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 채널에 제가 직접 한수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체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체코 원전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담당자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우라늄에 대한 현황입니다. 전력이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분석할 때 원자재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가격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우라늄 가격이 다시금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원자재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과 함께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때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건수에 대한 리스크가 오프된 채로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전력의 현재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달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작용이 되었었죠. 이때 실적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리포트와 함께 언론 보도도 그러한 동향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 3월 달 이후로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하면서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존재를 하고 실제로 실적이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 역시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8월 증시 쇼크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원화 강세 그리고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천연가스랑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집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동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시장의 관심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이 시점 자체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총선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총선 끝나고 나서 전기요금을 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천연가스라든가 유가 같은 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비용 자체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환율적인 측면도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유지가 돼야지 실적 강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정치적인 측면인데 이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사실 전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공통 수혜주로서의 역할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오프가 되면서 다른 유럽 쪽 수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라늄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원전에 관련된 이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3월달에 기록했던 이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고, 증시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주봉의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